이재명이가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저게 또 엄살 부린다고 업혀 오거나 휠체어를 타는 거 아니냐 했더니 지발로 걸어 내렸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하죠. 검찰이 지금 탄압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완전히 파괴됐다. 파괴된 민주주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마지막 말이 화무 11홍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이 펴도 아름답게 펴도 10일 지나고 나면 진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 그런 문자를 써가지고 요즘 젊은 이 애들이, 젊은 우리 유권자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머리 들은 것도 없는 놈이 아는 척 한다고 그런 말 썼는데,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이재명이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재명이는 바로 지금 10제 175석이 사고를 쳐서 탈당을 시켜놨지만은, 자, 윤미향이도 민주당 비례대표 아니에요. 지금 거대 야당이지만은 사실상 국회 제1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이도 늦어도 내년 4월 총선 때까지고, 아니면 당대표라는 게 별 겁니까? 당원들이 들고 일러갖고 쫓아내면 그만이지.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이재명이한테 바로 돌려줘야 된다. 자, 이재명이는 이제 오늘 지금 뭐를 조사받느냐 하면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막 보냈대. 근데 물론 쌍방울 그룹이 18년에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은 못 들어가고, 저기 만주에 뭡니까? 심양이라고 있잖아요, 심양. 그 심양에서, 거기가 이렇게 압록강 넘어오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 해서, 심양에서 북한의 이른바 대남 공작하는 그 부서의 부단장급 인사들과 만나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진출 이런 거를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 싶어 했지만은 유엔 제재가 무려 6종류가 부과가 돼서 북한과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그룹 중에 자회사가 무려 6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나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북한과 무슨 광물질을 어떻게 수입한다는, 그게 MOU를 맺고 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무려 단기간에 7배나 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한 2, 3천억을 챙겨가지고, 그때 쌍방울 그룹이 여러가지 어렵다고 그랬는데 위기를 싹 넘긴, 실제 나노스라는 주식 쳐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뭘 이렇게 하는 척 하면은 돈이 된다 하는 걸 알고 하는데, 북한하고 그냥 쌍방울 그룹 회장 그런데, 알다시피 이 김성태라는 작자는 이름도 또 하필이면 김성태라고 저쪽에 강서에도 한 놈, 아주 얼굴 보기 싫은 놈 하나 있잖아요. 놈도 김성태인데, 이거는 전라도에 있는 전주에 가시면은 전주 무슨 호텔 안에 월드컵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에서 무대로 활동하던 조폭이에요, 조폭. 그래서 나이트클럽바, 전주 나이트바 조폭인데, 이 작가 키가 1m 92입니다. 아주 할대장성이에요. 주먹이 보통 사람 한 얼굴만 한데, 이놈의 행동 대장 하던 놈이에요, 진짜. 그런 놈이 조폭 정산하고 서울 와서 사채꾼하고 도박에 고리차하는 이런 가다가 어떻게 돈을 벌어가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걸로 해가 쌍방울, 옛날 그 메리안스 쌍방울 회사를 먹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자회사를 60개 거느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 굴지에 상장 그룹이라고. 이제 지는 이제 조폭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룹 회장으로 폼 잡고 싶은데, 어떤 누군가가 북한하고 사업해갖고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혼자는 안 되고, 경기도에서 지금 많이 좀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기도 이런 데 손을 잡아야지 안 되겠느냐. 그때 도지사가 바로 이재명이죠. 근데 이재명이는 경기도 도지사 되고 이제 대권의 꿈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18년 9월 18일 날 문재인이가 평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써서 서해안, 동해안 MLL을 그냥 대폭 양보해 뿌리고 휴전선 근방에 있는
GP 다 파괴해버리고 뭐 아주 양보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아주 대거 북한 방문단을 어마어마하게 모아가 갔는데 당연히 이재명이는 자기가 그 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 넌 이 문재인이 이 측근에 못 들은 거 아니냐 이래 되니까 18년 연말부터 이재명이가 북한을 한번 방문해 보겠다고 또 여러 가지 줄을 달아 가지고 방북을 추진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얘기를 이래 가지고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져 가지고 이해찬이가 자기 직계 꼬붕으로 국회의원 떨어지고 놀던 이화영이를 대북사업 관련 특보로 말하자면 데리고 있으면서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로 보냈잖아요. 그랬다가 18년 6월 달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이재명이가 이화영이를 경기도 부지사로 평화 담당이라고 대북 관련 담당 부지사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화영이를 모셔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 지금 앞서 뭐 여러 연사님들도 김무성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김무성이가 이 국힘당 이쪽에 영향을 미치듯이 지금 이 민주당 쪽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상황 노릇하는 놈이 바로 이해찬이란 말이죠. 어르신들은 해골찬이다 어쩌다 욕을 하지만은 그 놈이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실세다 이겁니다. 이해찬이가 하고 있는 광장이라는 그룹이 몽땅 이재명이를 경선 때 도와줘가지고 국무총리 이낙연이를 꺾고 이재명이라는 저 경기도 촌놈이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 선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고리를 한 게 바로 이화영 경기도 평화담당 부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화영이가 자기가 사회이사하고 있던 김성태와의 인연을 되새겨 가지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하면서 1차로는 경기도하고 이 황해도, 북한에 있는 황해도가 합작으로 스마트팜, 요즘 말하자면 첨단 이렇게 컴퓨터를 동원해 가지고 물도 제때 주고 뭐 습도도 맞추고 어쩌고 하는 이런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뭐 간단히 5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이건 도저히 지금 유엔 제재 하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니까 경기도에서 줄 수가 없다. 이래가 사업이 중단이 됐다. 그 북한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막 경기도를 세게 압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김성태한테 이거 좀 너희들이 좀 대납을 해줄 수 없느냐. 어쨌든 김성태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재명이 저거 보니까 잘하면 대통령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얘기했대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 김성태라고 5대 그룹에 못 들어갈 거 뭐 있냐. 이자가 이재용이하고 맞먹으려고 하면 꿈을 크게 꾼 겁니다. 그래서 500만 달러를 보내주는데 쌍방울 그룹 돈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 돈을 보내줬어요. 개인 돈. 쌍방울 그룹 돈 보내주면 그룹이 바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완전히 문제되니까 자기 개인 사비를 달러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직원들 임원들 갑자기 출장 발령 내가지고 이자들이 돈 몇천만 원씩 얻어가 은행 가서 2만 불 3만 불씩 이렇게 임원들 몇십 명이 바꿔온 돈을 500만 불 만들어 가지고 시명에 가서 그 북한 애들 만나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아주 이 김성태가 배팅을 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9년 상반기에 이화영이가 또 야 사실 우리 이재명 지사를 북한 한번 보내야지 이 대학 대권 가는 거 아니냐. 그 북한 쪽 좀 도와달라. 그래서 또 연결이 된 거예요. 했더니 북한 쪽 애들이 김성태가 대신 내고를 했어요. 했더니 500만 달러 달라는 거예요. 또. 그게 너무 많다. 그랬더니 야 그래도 온다면은 전용 비행기도 띄우고 벤처를 또 빌려가 안에 장식도 꾸며야 되고 이런 동원도 해야 되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결국 300만 달러로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김성태가 자기 사비로 만들어 가지고 2019년 11월 달 전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건 지도 불안하니까 이 부분은 국정원에 신고를 했어. 왜? 국정원이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지만은 문재인이 밑에 있는 국정원이, 아니 문재인이가 그냥 북한에 나라를 못 팔아먹어서 야단인데 북한 김정은이한테 돈 갖다 주는 거를 처벌할 리가 있습니까? 문재인 국정원은 입 싹 다물고 모른 척하고 움직이는 거를 지켜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목은 국정원 정권 밖에서 자료에 다 확인이 돼 있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 그 당시 돈으로 하면 한 105억 한다 이거예요. 1300도 계산하면 한 130억을 북한에 자기 개인 돈으로 사비를 어쨌든 보냈는데 이 돈이 지금 다 나가리가 되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잡혀가 있고 지금 김성태 입장에서는 지하 뭐 본래 조폭 행동대장 하면서 감옥소 갔다 온 게 전과자가 한 2~3번 되는데, 아니 덩치 190이 되는 놈 아직 나이 50대니까 징역 한 몇 년 사는 거 걱정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룹을 살려야지. 그룹. 지도 지금 계열사를 65개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인데 인생을 바꿨는데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인마가 검찰에서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모릅니까? 다 풀었단 말이에요. 다 풀었다. 그리고 돈 갖다 준 놈이 제일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생돈 회사 돈에다 사비를 털어갖고 갖다 줬는데 다 기억한다. 그런데 이재명이란 놈이 실수를 하나 했어요. 한 달 전쯤에 검찰을 공격을 하다가 저 김성태라는 건달하고 검찰이 딜을 해가지고 김성태라는 놈을 꼬덕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저거 전부 가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저 노상강도처럼 생긴 저런 놈하고 검찰이 말이야 흥정을 해가지고 없는 혐의 사실을 뒤집어 씌우느냐, 조작이라 그랬단 말이야. 이게 신문에 다 났거든. 김성태가 열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한테 800만 달러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 줬고, 그뿐만 아니라 돈 갖다 줬다니까 그 자리에서 이화영이가 전화도 연결해가 전화도 서로 주고받아. 이런 전화만 해도 최소한 5번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될 때 경기도 지사 될 때 뭐 경선하고 할 때 돈을 좀 후원금이 싹 들어가야 안 좋겠나 해가지고 지가 임원들 시켜서 야 500, 300씩 보내 해가지고 쪼개기로 해서 쌍방울 그룹에서만 1억 5천을 보냈다. 그뿐이야. 이해찬이란 놈이 또 뒤에서 이재명이를 도와주니까 이해찬이가 서울에서 사무실을 뭐 동부가 무슨 평화 무슨 어쩌고 재단인가 하는 거를 월 3천만 원씩 만 2년 동안 운영비도 지가 다 대줬다는 거야. 이게 전부 이재명 때문에 내가 대준 거다 이거야. 다 불었단 말이야. 다 불었어. 자, 그래서 지금 요번에 가면 이제 이게 다 묻죠. 근데 오늘도 뻔할 거예요. 이재명이. 자, 우선 걸어왔어 지발로. 그리고 오늘 오후 4시부터 여기 지금 집회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그전주 2번 연속 나왔죠. 이번에도 지금 검찰 조사 빨리 받고 여기 나온대. 그런데 검찰이 빨리 조사 1~2시간 하고 보내주겠습니까? 아마 오늘 진이 빠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단식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단식 오늘로 9월 9일이잖아요 31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9월 날짜에 플러스 월을 하면 딱 날짜. 오늘 열흘째 하는 거예요. 열흘째. 어제까지 9일 했어. 그런데 이 단식은 여러분, 나도 이런 단식 처음 봤어. 나도 이런 단식이 이제 매일 할 수 있어요. 저녁 먹고 아침 먹을 때까지 단식하는 거야 우리. 그저 저녁 한 6시에 드시고 아침 한 7시에 먹으면 우리 13시간 어르신 단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단식할 수 있어. 나도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한 4시간 5시간 단식할 수도 있어. 이자는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 국회 본청 앞에 이런 천막을 하나 쳐놨어. 요 반쪽 되는 걸 하나 쳐놨는데 밤 10시 되면 퇴근해. 어디 갔냐 했더니 국회 안에 있는 뭐 시설에 갔다 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밝혀졌죠. 국회 안에 있는 민주당 당 대표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안에서 최고위원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기자들이 웬간히 서서 취재할 수 있는 공간이 꽤나 있다. 거기에 침대를 하나 갖다 놨겠지.
그 침대는 멀리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의자에 잘 수는 없을 거니까 안에 침대를 갖다 놨겠지. 그러니까 밤 10시 되면 당 대표실에 가서 잘 주무시는 거야. 그리고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 그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그 12시간은 휴식하고 12시간은 단식하는데 그 당대표실에서 완전히 철통처럼 보안이 만들어진 당대표실에서 죽을 먹고 있는지 라면을 끓여 먹는지 햄버거를 사다 먹는지 그 좋아하는 초밥을 20인분 시켜서 먹는지 누가 알아요? 병원에 의사가 와서 이른바 링게르 포도당 주사를 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런 단식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단식이에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단식을 얘기를 하면은 김영삼이를 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김영삼이가 그전까지 단 한 번도 경찰 닭장차에 끌려가서 경찰서에 구치소에서 단 하루도 있어 본 적이 없어. 완전히 그냥 부잣집 멸치 거제도 멸치 집안 아주 그쪽 지역 최고 부잣집 아들로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솔직한 얘기로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입학한 서류도 없고 졸업장도 없고 6.25 때 이른바 피난 시절에 4개 연합대학이라고 부산에 살 때 그때 입학해가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자인데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결과적으로 IMF에다가 대한민국을 부도내가 갖다 부도로 그냥 철병 처리해버렸으니까 이건 인정할 게 없는 자지만은 그때 83년 5월 18일 날 시작했습니다. 5.18 기념에 맞춰서 5.18 3주년이 되는 83년 5월 18일 날 아침에 성명서를 발표했죠. 왜냐?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83년이면요 대한민국 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되고 나서 몇 달 뒤에 통금 해제했죠. 80년 연말부터 모든 텔레비전 지상파가 칼라로 바뀌었죠. 83년 1월 1일장과 제 기억으로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빚어졌습니다. 기름값 떨어졌죠. 달러값 떨어졌죠. 사실 83년 되면 여러분들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 우리 먹고 살기가 굉장히 좋아졌을 때예요. 그때 괴로운 놈은 누구냐? 정치 해금에 그 김영삼 김대중이를 비롯해서 전부 다 묶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김영삼이가 상도동 자택에서 단식을 시작했어요. 며칠째는 덮어졌는데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국내 현안이라는 말로 심각한 현안, 중대 현안 이런 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단식이 되고 기자들이 들여닥치니까 경찰관 200명이 상도동 자택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완전히 통제된 상황에서 단식이 벌어졌는데 YS가 정말 제대로 단식을 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부터 YS 정신을 잃었어요. 거의.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그쪽 주치의를 불러서 진찰을 하니 주치의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강제로 바깥에 있던 경찰이 119 동원해가지고 들어가서 누워있는 김영삼이를 끌고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측근들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 김영삼이를 부르는 용어는 총재인데 우리 총재 5일 지나면서부터는 혈압이 떨어지고 완전히 맥박도 떨어지니까 이러다가 죽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8일째 경찰관들이 강제로 들어와서 119가 앰뷸런스 대가 강제로 싣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시킬 때 측근들이 오히려 속으로는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랬다고요. 우리 총재 죽으면 큰일 난다. 실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YS가 병원에 가서 정말이 안 먹겠다고 해가 빵 한 조각도 안 먹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죽는다 해가지고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아주 최소한의 포도당만 먹였어요. 그래서 23일까지 버텼다. 병원에서조차 YS가 독한 그 YS가 단식 하나는 철저히 했어요. 정말 23일 동안 빵이든 밀가루든 곡기라고는 입에 단 하나도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YS도 그동안에 그렇게 귀족처럼 야당하다가 진짜
강단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대통령 한번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알아. 사흘째 되는 날 정신을 잃고 5일째 되니까 벌써 맥박이 떨어져가 생명이 위독하다고 의사들은 병원에 데리고 갈았는데, 오늘 열흘째인데 이재명이는 오늘도 검찰청에 걸어 나와가지고 연설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제대로 단식이 아니다 이게. 다 웃는단 말이에요. 웃어. 밤 10시에 퇴근하는 단식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럼 퇴근했으니까, 퇴근했을 때는 지 마음대로, 홍준표 그랬잖아.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퇴근은 컴비도 하나 쓰니까 골프 치는 거 내 마음이다 하듯이, 이재명이도 12시, 밤 10시 퇴근했으니까 내 마음이다. 뭐 빵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하고 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웃죠. 자, 오늘 좀 진짜 심각한 얘기합니다. 이것도 듣고 박성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또 안 나오시는 분 없겠죠.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식한 효과를 절단적으로 100%다 달성했어. 맞아. 이재명이가 단식 들어갈 올해 이번 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월요일 날 1박 2일로 얘들이 지난주에 그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가 1박 2일로 당 연찬을 하고 1월 날 나오가 월요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당내 분위기가 안 좋아. 이래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1박 2일 저 원주에 오크밸리라는 그 골프 리조트가 있습니다. 한솔그룹이 하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 비공개 회의 때 나온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당대표가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맨날 끌고 갈 거냐 하는 비판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걸 주장해서 이걸 하면은 완전히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저 뭐 남해안 어민들 횟집 다 문 닫고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이게 안 맥혀드는 거예요. 오히려 횟집 사장들이 어업인연합회 이름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대한민국 회는 안전합니다 하고 나섰다. 그리고 실제 노량진 시장에 가보신 분 알지만은 지금 손님이 버글버글한데요. 어쨌든 추석 앞두고 생선 사러 가야 돼.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물론 소비 촉진을 위해서 뭐 36,000원치 매출을 올리면은 2만원짜리 뭐 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준다며. 그러니까 이제 소비 지금 하기 위해서 좀 횟집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매일매일 나오는 국제 규격에 맞춘 일본 정부 당국의 방사능 수치가 극히 안전한 거로 나오고 있다. 2주째 장애 집회를 했지만은 후쿠시마 오염수 전혀 안 맥혀놓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로서는 뭔가 이렇게 전국을 반전시킬 카드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민주당 당내는 심각해. 검찰은 곧 불러들이면 이제 체포영장 바로 때린다고 그러지.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게 눈에 보이지. 당내에는 이미 완전히 이제 비명계들이 목청을 내지. 장외투쟁 나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전혀 안 맥혀들지. 갈 데가 없어. 요럴 때 여자가 만들어낸 꼼수가 또 단식이야. 어쨌든 단식을 했더니 당내에 어쨌든 당대표라는 자가 단식이라고 앉아갖고 쇼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내에 이재명 비판 목소리가 일거에 수그러들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지금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단식해갖고 어쨌든 쓰러졌다 이래가 병원이 이제 단식을 언제 끝내느냐도 관심인데 많이 보입니다. 며칠 있다가 어떤 뭐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쓰러질 거예요. 그럼 이제 누워 있고 하다 보면은 뭐 안 되겠다 이가 이제 휠체어 타고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단식이 끝나는데, 그전에는 야당이 단식을 하면은 여당 대표가 와서 항상 이렇게 뭘 줬어. 근데 지금 김기현이나 국힘당은 줄 게 없단 말이에요. 뭐를 줍니까? 이재명한테 줄 거는 사법 처리를 적당히 하겠다는 거 외에는 줄 게 없다고. 모두 국회는 모든 거를 민주당이 다 해먹는데 오히려 김기현이가 가서 제발 교원 입법 4개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사정을 해야 할 판이지. 아니 최대 원내 국회를 말아먹고 있는
일당 대표가 뭐를 갖다가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김결이라고. 과연 저 이재명이는 단식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식을 빠져나오는 출구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시점에 살 건가도 또 두고 봐야 현재로서는 막막해. 그런데 자, 당내 어쨌든 비판 사그라들었죠. 자, 오늘 조사를 하면은 다음 주쯤에 영장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이걸 두 개를 묶어서 다음 주일에 영장을 치면은 판사가 그걸 법무부 대통령실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럼 대통령실이 사인을 해서 국회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달라고 보내고 이래가 하면은 자 지금 국회 일정에 본회의가 21일 날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릴 때 이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가 보고가 되거든요. 그 다음 본회의가 25일이야. 그럼 25일 날 표결을 하게 되는데 검찰도 이 날짜를 계산을 했죠. 추석이 29일이잖아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추석에 전국의 아들, 딸, 부모들이 다 어쨌든 차를 타건 기차를 타건 이동을 해가지고 만나서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가고 하면서 이런저런 서울 돌아가는 소식도 물을 때 결국 이재명이 얘기가 나올 거다. 검찰은 25일 날 국회 표결을 하면은 당연히 가결이 될 거다. 저 비명계, 민주당, 이낙연계 이런 애들이 찬성에 동의할 거다. 왜냐?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바로 2주 전에 당론으로 결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검찰의 희망사항이야. 만일에 25일 날도 부결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민주당은 방탄, 또 방탄이구나. 저놈들은 항상 입만 열면은 뭐 정의, 인권 어쩌고 하지만은 결국 지들 문제가 생기면은 다 내로남불 결국은 또 파리 안으로 온다고 또 방탄으로 이재명이 살려줄 거다. 나쁜 놈들.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할 거라고 지금 검찰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1년 5개월 이제 지났잖아요. 그리고 검찰 인사를 해가지고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게 7월 달이에요. 그래 따져도 1년 2개월인데 까놓고 얘기해보자. 윤석열이도 한 게 뭐냐고. 이재명이 때려잡는 것만 지난 1년 반 동안 줄기차게 했는데 아직도 못 잡아도 좀 경찰이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한동훈 이 자식 조동이만 살아있지 제대로 수사할 줄 모르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 특검 90일이었어요. 앞에 다 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고 3월 31일 날 구속이 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막말로 좀 막 표현이 걸려.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까? 특검도 실제 수사한 70일 하는 동안에 우리 친박 관련되는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 관계자들 수백 명을 그 선릉 옆에 있는 빌딩에다가 불러다가 밤새 조사 다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대통령 주변에 일하시던 사람 안기부 직원들 등등 해서 200명을 단기간에 다 때려잡아 넣었는데 검찰총장 윤석열이 어떻게 된 이제 1년 반 동안 이재명이 하나 못 잡아넣어. 이만큼 무능한 게야. 맞습니다. 아니면은 일부러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늦추고 있나? 오케이, 그렇게 치자 이거야. 그렇게 늦추고 했는데 얻은 게 뭐 있어?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40%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없잖아. 뭐예요 이거? 국힘당을 보자고. 국힘당 한 게 뭐 있어요? 국힘당은 이재명이 사고치고 민주당 애들 실수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하거나 내년 선거 치르면 국힘당이 내년에 압승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냐 이거예요. 자, 이재명이 이번 단식 우리는 쇼라고 얘기를 하고 조롱하고 비웃지만은
당내에 반발 세력 다 잠재웠어. 옛날 야당 세력들은 지금 결집을 시켰어. 다 찾아오고 있어. 그 다음에 25일 날 국회 표결이 빚어지면은 지금 이낙연계 애들이 굉장히 난처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당 대표가 단식하다가 쓰러져서 지금 그때쯤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가 구속시켜도 좋습니다, 찬성표를 던져줄 수 있겠나. 이게 동정론이 지금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구속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속 안 되는 거지. 다음 또 뭐 있어? 지금 무슨 대선 여론조작 사건, 뭐 서현동의 호텔 특혜, 이건 다 쫀쫀해. 이제 백거리 더 있다, 뭐 변호사비 대납 어쩌고 그러는데, 결국 이러면 지금까지 다 그냥 5번 조상으로 끝나고 그냥 이런 체제로 내년 선거로 가는 거예요. 체포도 우선 피했고, 이재명 이런 꼼수가 대단한 겁니다. 자, 제가 여론조사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갤럽 여론조사는 제가 그래도 어떤 스폰서에 받지 않고 몇 년째 계속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뭐 그대로야.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주 30, 국힘 34, 민주당 27, 7% 차이였는데 요번 일주일 사이에 7% 올라서 어제 아침 발표된 게 34대 34 동률이. 어제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지지율 5% 뛰었어. 어쨌든 이래 우리가 쇼를 한다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믿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지지율 7% 뛰어서 민주당 한꺼번에. 이재명이 요 단식 하나 가지고, 단식 이거 출퇴근 단식 요 정치 쇼를 가지고 일주일 만에 지지율 다 끌어올리고 당내 반대파입 다 아작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재명의 카운터파트는 누굽니까? 어르신. 이재명의 상대는 누구예요? 예? 이재명이하고 맞붙어서 이런 걸 붙고 치고받고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김기현이 아닙니까? 김기현이 여당 야당 대표잖아요. 왜 이재명이하고 싸움을 윤석열이가 하도록 만들었냐 이게요. 왜 김기현이를 나는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당대표에서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되든 안 되든 이재명이를 공격하고 이재명이와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하고 맥살을 잡고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놈은 김기현이가 할 일이지 대통령을 여기 끌어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지금 이재명을 맞붙여 놓고 있고 국힘당 놈들은 싹 빠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힘당 국회의원들 난 개자식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저놈들은 내년에 공천 받으면 다 되니까 무조건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괜히 헛소리 해가지고 언론의 구설수에 안 잡히겠다고 다 입 다물고 아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의 카운터파트는 김기현이단 말이에요. 김기현이가 나서 싸우고 너 쇼하지 말고 내려오라 하고 맞붙어가 하고 사퇴해라 그러고, 유명히 문제 생기면 국회 막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막 사퇴하려고 해야 되는, 우리 권오서 보문만큼 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국힘당 의원놈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올라가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는데 국힘당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게 돼 있죠 당연히. 그래 얘네가 선거 치르겠어요? 한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막말로 국내 정치를 잘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다가 이 양반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해외에 나가보니까 아주 대접이 다르거든. 더구나 그 몸매 좋고 인물 이쁜 부인은 그냥 거의 뭐 외국 언론에서는 아주 그냥 거의 뭐 세계적인 모델급으로 축해주고 하니까 해외에 나가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윤석열이를 맨날 해외만 나가. 오늘도 나가 있어 지금. 맞습니다. 좀 갈 때 안 갈 때 좀 골라가면서 가도 돼. 왜냐? 경제가 지금 엉망하네요 지금. 중국 놈만 믿고 있었잖아. 중국 놈 해제하면 요프링 내가 관광객 막 들여오고 수출 막 될 거라 했는데 중국이 지금 지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완전히 똥오줌을 못 가릴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져 있으니까 경제 좀 제발 살리고 국내에 좀 정신 좀 챙기고 뭘 좀 하시라고 제가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한미일 캠프 대비 때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웃돌이 벗어놓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정말 멋지게 거의 준 군사 동맹급인 한미일 군사 안보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 좋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하나는 무조건 잘 되고 그럼 잘 되기만 하면 그럼 반대는 없습니까? 자, 그 사이에 러시아가 지금 김정은이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한미일 우리 자유진영의 진영 논리에 대응해서 저쪽은 북중로 삼국 동맹이 지금 이루어질 단계가 왔잖아요. 내일 아마 빠르면 내일 저녁쯤에 아니 모레 아침쯤 출발할 거야.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한 20시간 기차 타고 가면 된다니까. 1100 킬로라는. 그래서 12일날 블라디보스토크 앞에 있는 섬의 동방대학에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교관계도 마칩니다. 우리가 한미일 안보관계가 튼튼해지면은 북정로 3국의 또 공산진영의 체제가 갖추어지면은 이른바 신냉전 시대에 지금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했고 우크라이나를 나토가 다 동원하면서 사실상 전쟁이 붙어 있는데 1년 반을 넘어가니까 저쪽은 대충 넘어가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극동에서 한미일 대 북정로의 진영 논리가 부딪히면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인간사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일방적으로 좋아지고 일방적으로 나빠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한미일 안보관계를 튼튼한 이 방면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분명해요. 근데 이쪽으로 앞길만 쳐다보면서 뒤쪽을 보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아직도 30% 돼야 30% 지지율은 불안합니다. 선거 때 47%가 나왔다면 그거는 선거라는 특수 지지자가 직전에 빼더라도 40대는 유지를 해야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집권 2년 차라면 40%는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화요일 5일부터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가 열렸는데 드디어 얘들이 그동안은 조심하던 탄핵이라는 용어를 그날 막 쏟아놨잖아요. 선원이부터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런데 5일날 저녁에 여러분 경희대학교 그 대강당에서 조국이란 놈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날 거기에서 조국이가 대통령 탄핵을 막 얘기했어. 이건 뭐냐? 이제 막바른 단계까지 온 거야. 끌어내리기 정도가 아니라 얘는 윤석열 탄핵을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아주 고비인 게 고비. 정치적으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 지금 열기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탄핵 얘기가 드디어 나왔단 말이야. 이재명이는 단식담에 할 길은 없잖아요. 목매는 길밖에 없지 뭐. 그거 좋아해 우리도. 단식담에 길은 없잖아요. 막판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비장한 각오로 이제 내일 저녁에 돌아오시면은 국내 정치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챙김, 경제 챙김. 과연 경제가 이렇게 추경을 하는 부총리 말만 믿고 상저하고 하는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8월 7, 8, 9, 3개월째인데 올라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개각을 한다는 소문이 팍 돌고 언론들이 씁니다. 그런데 한심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서 내가 정말 오늘 좀 얘기합니다. 요번에 전국 잼버리 대회 망친 장본인 중에 하나가 전라도 놈들이 다 헤쳐먹는데 그 엉뚱하게 이름 올려가 아주 병신된 여가부 장관이라는 김현숙이라고 있죠. 응? 아주 그냥 난장판이 난데 지는 어디 좋은 데 가고 저녁 자고 오고 하여튼 웃기는데
그 여가부 장관이 지금 김행이라고 조선일보 여론조사 기자로 출발했던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하여튼 이 여자 돌아다니다가 FB 정부에 끼우끼우 돼가지고 그쪽에서 얼씬대다가 요번에 국힘당에 또 무슨 전당대회 하기 직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으로 이름 올렸더래. 조윤선이 제끼고 중부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이 김행희가 지금 여가부 장관에 온대. 그런데 문체부 장관이 이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자가 띨띨하니까 이자를 바꾸는데, 야, 뭐 이거는 어느 언론사에 뭐 인터넷 기사로 자기들도 신문에 기사는 안 했지만 누구를 시키느냐, 유인촌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유인촌이 나이가 얼마예요? 70좀 셋인가 그런데 탤런트입니다. 이명박이 밑에서 문체부 장관하고 했잖아요. 그 최근에 얼마 전에 문화예술특보로 임명됐거든요. 근데 이자가 다시 문체부 장관에 뛴다고 그랬더니, 그 나이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르내리는 주가 누구냐면은 저 경기도 양평 가평에서 국회의원이었던 정병국이를 시킨대요. 근데 이 정병국이는 누구냐? 사실 그 YS 옛날 상도동에 있을 때 대통령 되고 나서 부인 손명순 여사 모시는 구속실 2팀의 비서로 들어갔던 애인데, 그리고 상도동이 계열이래죠. 그것도 상도동 본류가 아니라 마누라 쪽으로. 그런데 얘가 이명박이 또 MP 쪽으로 돌아가 국회의원 가평에서 5선까지 해먹은 놈이죠. 이 놈이 또 들어온대. 그럼 지금 내각에 거의 MP 사람들이잖아요. 야, 그 MP 사람 계속 다 집어넣어.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국방장관을 갈아치운대. 왜 갈아치우느냐? 바로 문제가 된 게 요번에 한 20일, 4달 전에 예천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갔다니까 그 신신수색하라고 해병대 애들을 일개 중대를 동원했는데 아무런 구명 장비도 없이 어깨동무회가 들어갔다가 가운데 있던 애가 물살에 확 휩쓸려가, 그 아무리 헤엄 잘 치는 해병대라고 해도 그 물살을 어떻게 해? 목숨을 희생했잖아요. 최상병. 그런데 이 최상병이 문제가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완전히 항명을 하고 KBS에 출연을 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뭐 공익신고자도 아니고 국방부가 좀 뒤집어져 버렸어. 소문인즉슨 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만은 그 지금 해병 1사단장 하고 있는 원스타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평판이 좋대. 그리고 국방장관 이종섭이가 되게 아끼는 군 후배 중에 하나래. 그러면서 너는 하여튼 작은 별 3개 달아가 해병대 사령관까지는 쉽게 주겠다고 그렇게 아끼는 애인데 야가 다치게 되니까 이렇게 막 압박을 넣다가 치게 됐다는데, 그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당은 지금 한술 더 떠서 그 해병 1사단장이 용산 대통령실하고 무척 가깝다는데,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윤 대통령이 해병 원수 별단 놈하고 어떤 인연인지 몰라. 하여튼 야당은 지금 그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국방부 장관 알다시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12월 26일 날 그 조만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와가지고 서울 상공을 용산 1.2km까지 접근해 갖고 휘젓고 5시간을 휘젓고 격추 못 시켰잖아요. 그냥 가버렸잖아. 그때 문제는 그거를 격추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더라 이거야. 아니 요만한 길이 한 2m 3m짜리 드론이 떴는데 전투기를 출격시켰잖아요. 전투기. 아니 전투기가 드론을 격추를 따라가서 합니까? 말하자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쇼를 하다 보니까 전투기까지 출격을 시키는 이따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국방부를 갈아치우려고 봤더니 장관부터 다 갈아치워야 돼. 그러다가는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윤석열 정부 건강이 흩어질 뻔해가지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때 실무자만 가볍게 문책을 하는 정도라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이것까지 터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국방부 장관을
갈아치우는 거로 거의 결심이 있어 있습니다. 근데 후임자가 누구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말씀하세요.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달고 있는 신원식입니다. 신원식 여러분들 우리 잘 마주 봤잖아요. 제가 국본에서 집회할 때 국본에서 한 2번 같이 연설도 하고, 그 다음에 신원식이요 저기 정공훈 목사가 저기 찾았을 때 저기도 여러 번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원식이가 어떤 자냐? 신원식이가 유승민이라는 자가 그 17대 18대 19대 세 번째 국회의원 할 때 국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왜 가 있었냐면은 국방안보 문제에 유승민이가 관심도 있었겠지만은 뭐 글만은 경제학 박사니까 뭐 그 유승민이 지역 동부 그 어뢰 K2 공군 비행장이 있거든요. 민간 비행장하고 같이 쓰는 거. 그 비행장을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지가 국방부에 있으면서 공군을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국방위원으로 국회의원을 계속 했는데, 그때 아마 우리 신원식이가 소장 뭐 이렇게 하면서 국방부가 국방위원들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유승민이한테 연결이 됐대. 그래서 유승민이가 신원식이를 잘 봐가지고 어쨌든 도와줘서 이 친구가 작전차장부라는 초장 때 요직을 거쳐서 중장이 됐을 때는 한미연합 합참의 부사령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주 요직을 갔죠. 그리고 예편을 중장에서 예편을 하고 16년 선거에 앞두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 고친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했어요. 입당을 해가지고 16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16대 선거에서 저 유승민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김무성이가 당 도장 들고 영도다리로 도망가고 어쩌고 해서 막판에 유승민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런 난리를 치면서 결국 한석이지만은 16년 20대 총선에서 일당을 민주당한테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절로 넘어가고 하면서 결국 탄핵으로 16년 하반기에 몰고 가게 됐는데, 그때 비례대표 이름 올리는 게 그때는 유승민이가 셌으니까 유승민이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미 새누리당 입당했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되고 유승민이 이 탄핵 세력놈들이 이른바 바른정당을 만들어 갖고 갈 때 신원식이도 유승민이 따라갔던 놈입니다. 바른정당 했고 유승민이가 바른정당 하다가 바른미래당 안철수가 합칠 때 그때도 이놈이 끝까지 따라갔어.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유승민이는 끈이 떨어졌거든. 그리고 21년도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그런 과정에서 20년 선거가 또 선대 공천선거관리위원장이 저 이명박이 꼬북 노릇하는 부산의 김영호 국회의장이 맡고 사무총장을 저 부산시장하는 박형준이라고 저 완전히 이명박이 밑에서 그 장난치는 정치꾼 아닙니까? 그놈이 맡아가지고 비례대표를 또 받아가지고 요번에는 당선이 됐대요. 근데 되자말자 좌우간 유승민이가 21년도에 어쨌든 윤석열 후보하고 이렇게 붙었던 홍준표하고 붙었던 대통령 선거 때 그때까지만 해도 유승민이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유승민이 떨어지고 경기도 지사도 떨어지고 하니까 요놈이 작년 어느 날 한 6월달쯤 7월달쯤인가 느닷없이 나는 유승민이와 이제 결별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을 내가 참 못 봤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더 괘씸한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유승민이 쫄쫄 따라다닌 놈이 입 싹 닫고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와갖고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정방훈이의 문재인 반대, 문재인 하야 거기에 동참을 하니까 우리 태극기 집회하시는 어른들도 쏘가 넘어가고 저놈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지지하는 줄 알고 우리도 서로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연설을 같이 몇 번 했다니까. 했는데 이자가 그때 또 희한한 얘기 했잖아요. 완전히 트럼프를 욕을 하면서 트럼프 있다고 1년 안에
우리 저 주한미군 철수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저놈이 몇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하여튼 이런 자가 지금 윤석열 쪽에 붙어가지고 말인즉슨 작년 11월달 정기국회에서 지가 홍범도 형상이 육사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쭉 하면서 지금 국방장관 후보에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패거리들로 다 채우는 거 있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한 놈 재수를 시켜 또 교육부 장관 택하고. 자, 마지막 시간이 없다고 독철 한 말씀. 아까 저 어르신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9월 초에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9월 초 다 지나갔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에 MBN하고 유영아가 갑자기 텔레비에 나와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빠르면은 이달 중에도 나오지만은 늦으면은 10월 초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딱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제 방송할 때 그랬죠. 아, 대통령께서 지금 입장을 발표할 상황이 여러가지 아니고 엄청 공경에 처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어르신이 묻길래 당장 대답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어떤 그런 여지를 윤석열 측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어떤 멋진 행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놈들 전부 다 지금 다 제기를 시켜주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우인 이명박이 꼽은 놈들을 전부 장관 수석 다 시켜주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누구를 믿고 지금 이 길바닥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명박이 놈은 지난 8월 17일날 강남 커다란 음식점에 지밑에서 국회의원 했던 놈 지금 떨어져 있는 놈 31명을 모아놓고 점심을 거창하게 먹었어. 대놓고 먹어. 그 다음에 지금 가을 날씨 좀 선선해지면은 청계천에 관련된 놈 다 불러갖고 청계천 투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있어. 논현동 이명박이 집에는 지금 뻔질나게 MB 때 있던 놈들이 막 진짜 문지방이 닳도록 덜락거리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 생활비도 지금 동생한테 얻어쓰고 있는데 이명박이라는 자가 재판에 들어가서 추징금을 내야 되니까 추징금 그때 150억인가를 내려고 형식적으로 논현동 집을 절반을 팔았어요. 땅집은 절반, 집집은 절반을 그때 돈으로 114억에 팔았는데 얼마 전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 땅집 절반 산 친구 보고 150억 줄 테니까 다시 팔아달라. 그런데 이 홍 사장이라고 이 친구도 또 재밌는 친구 안 팔겠다 그랬어. 오히려 남은 거 다 저한테 주시라고. 이 친구는 보는 집을 지금 사고 있는 친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살던 집도 홍 사장이 샀고 또 전통 집은 연희동은 못 사니까 전통 아들 제국이가 제일 처음 했던 시공사 건물도 샀고 또 친구가 요런 문재인이 양산 가기 전에 저 부산에 있던 집 앞에 유병인이 미술관까지 붙어 그 집도 이 홍 사장이 사놨습니다. 요놈은 저 이명박이 집도 기념품으로 사놨는데 자, 이 얘기 이명박이 돈 많아. 지금 대체 150억 개씩 줄 테니까 집 달라. 야, 이명박이가 이래 설치고 유인철이가 다시 문체부 장관 온다 그러고 이재호가 지금 행자위 산하 민주화 무슨 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디로 어떤 보폭으로 나올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래서 진짜 어떤 분이 10월 3일날 우리가 대집회를 해야 된다는데 윤석열 정권 지지하자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 어르신들 나 성질 나는 거야 지금. 이런데 윤석열이는 뭐라고 그랬어? 사적으로나 모든 자리에서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을 존경하고 박정희를 롤모델로 삼는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지금 김만배 신앙님이
그 인터뷰에 담긴 또 내용이 많은데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말씀을 다 드립니다. 좀 이런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을 본받겠다고 옹호를 하는 윤석열이 그 주변은 전부 비서실장은 김대기라는 작자를부터 이명박이 패거리들로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 우파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느냐 고민이 많은 길이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